혹시 지금 이런 아침 드시고 계신가요?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 시리얼 한 그릇, 달콤한 과일만 요거트. 많은 분들이 가볍고 건강한 아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양 전문가들이 공복 아침에 가장 먼저 피하라고 강조하는 음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공복 상태의 몸이 그 음식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 이게 오늘 영상 전체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음식이 공복 아침에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다면 가장 충격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예민한 상태입니다. 밤새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혈당은 낮고 인슐린은 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느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몸이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그 반동으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세 배가 고파지고 피로감이 몰려오고 단 것이 또 당기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아침 공복 식사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음식을 이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빵과 우유 조합입니다. 흰빵은 정제 탄수화물이 주성분입니다. 밀가루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소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복의 위장은 더욱 빠르게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흰빵의 혈당 지수, GI 수치는 70에서 75 사이입니다. 미국 당뇨협회 기준으로 70 이상은 고혈당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에는 유당, 락토스라는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빵과 우유가 함께 들어오면 인슐린 반응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복통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빵과 우유, 건강한 아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빵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빵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깐, 금세 배가 고파지고 다시 단 것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빵을 먹고 점심에 폭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혈당이 만들어내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더 달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빵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시거나 달걀이나 치즈와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시리얼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시리얼 코너가 따로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포장을 보면 비타민 강화, 통곡물, 식이섬유 함유,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시판 시리얼은 제조 과정에서 이미 분해된 탄수화물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화되기 전에 이미 잘게 쪼개진 상태로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몸이 따로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즉시 흡수됩니다. 공복의 위장에서는 더 빠르게 작용합니다. 실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플레이크의 혈당 지수는 약 81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흰빵의 혈당 지수가 70에서 75였습니다. 시리얼이 흰빵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대 혈당 지수 데이터베이스에도 같은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장에 아무리 건강한 문구가 적혀 있어도 혈당 지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성분표 뒷면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빵과 시리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실제로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일 아침 반복될 때입니다.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과다 분비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췌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당 조절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2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의 가장 주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당뇨만이 아닙니다. 혈당 변동이 클수록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불안정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피로감이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 다이어비티즈 케어 저널 연구에서도 혈당 변동성이 클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주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어쩌면 더 충격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건강식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에 좋은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플레인 요거트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시는 딸기맛, 복숭아맛, 블루베리맛 요거트, 위에 토핑이 올라간 요거트, 이런 가당 요거트 이야기입니다. 가당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와 완전히 다른 식품입니다. 시판 딸기맛 요거트 1개, 100g 기준으로 당류가 13g에서 18g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4개에서 6개 분량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은 25g입니다. 요거트 하나로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아침 한 끼에 소비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거트는 건강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당류 함량을 잘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빵이나 시리얼은 어느 정도 경계하시는 분들도 요거트는 안심하고 드십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당 폭탄이 되는 겁니다.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성분표에서 당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플레인 요거트 또는 그릭 요거트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면 같은 요거트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빵과 우유, 시리얼, 가당 요거트.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에는 정확히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만나면 몸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반응하고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집니다. 오전부터 피로하고 집중이 안 되고 점심 전에 벌써 배가 고파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가지 조건 중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복을 단백질로 먼저 채우거나 흡수 속도가 느린 음식을 함께 먹거나 둘 중 하나만 바꿔도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공복에 빠르게 흡수되는 당을 가장 먼저 먹는 순서였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기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음식이 단백질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달걀 1~2개, 두부 1조각, 무가당 그릭 요거트 1컵. 이 중 하나를 아침에 가장 먼저 드십시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 시리얼 대신 오트밀 무가당. 여기에 채소 한 줌을 더하시면 식이섬유가 흡수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줍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종류와 조합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 음식은 식사 후 소량으로 드십시오. 과일이나 요거트를 공복에 가장 먼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를 바꾸십시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먼저 드신 후에 소량의 과일이나 요거트를 드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복에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는 것으로, 단 음식은 식후 소량으로, 이 3가지 순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3가지를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먼저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 달걀 하나,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얼도 아니었습니다. 요거트도 아니었습니다. 공복에 빠르게 흡수되는 당을 가장 먼저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침 공복에 단 음식을 가장 먼저 드시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오전 피로감이 달라지고 점심 폭식이 줄어들고 혈당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매일 아침 쌓이면 5년 후, 10년 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달걀 하나,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